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4시팀의 정환동 기자라고 합니다. 내기소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출입하고 있는 곳은 보셨나요? 경찰청입니다. 서울시 이근동에 있는 경찰청에서 하루하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건 저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청 안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규소에 소개할 기사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와 관련된 고 아무개 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고 씨가 이제 체포될 당시에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하겠다라고 다가오니까 고 씨가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모습이 공개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되게 뻔뻔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들을 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 가지 좀 쟁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사실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게 제주 동부경찰서였는데요.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 출신의 이제 경찰이 이 영상을 특정 언론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실 이게 경찰 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해가지고 일단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에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 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 기사들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범죄를 이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범인을 잡아야 될 때, 공개 수배 이럴 경우겠죠. 그 밖에 이제 이런 잘못된 보도로 이제 여러 피해자들이 생길 때입니다. 가령 피의자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기가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거나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더 보도가 되거나, 근데 그게 사실 오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제 국민의 알 거리를 포함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번에 그 고 씨의 체포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사실 이번 영상 공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개인이 자기가 직접 촬영한 장면을 공유한다거나 언론사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해서 이제 사건 보도의 일환으로 이 내용들을 보도한다거나 그런 경우에야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또는 국가기관이 이걸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는 실제로 이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그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하나의 일방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특정한 피의자를 두고 이 사람을 악마한다거나 이 사람이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론의 기대에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게 아주 절대적이고 모든 경우에서 다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큰 문제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습니다. 또 양홍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공보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사실 좀 이야기했다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냐, 그래서 범죄 행위로 보인다라는 입장까지 전달을 했는데요.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가가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사실 공익적 목적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공개인 건데, 영상 공개인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죄를 막을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여죄를 다른 범죄들을 찾을 목적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뻔뻔하다라는 모습만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후 사건을 되게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 고유정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사실 너무 이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진행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공익성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흥미 위주로 되게 자극적인 내용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까지, 그리고 알면은 그게 또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령 이제 피해자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너무 흥미 위주로 보도가 되면서 사실 이게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고 그냥 오히려 피해만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의 보도가 특히나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서중 이제 성공회대 교수, 신방송학과 전공한 교수의 얘기가 좀 기억에 좀 남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상 이런 보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흉악범에 대한 이제 이런 보도는 사실 사적인 처벌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응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현대 이제 사법 구조가 태어나게 된 계기인 공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라는 것들을 좀 무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언론이 이런 걸 보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보도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알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 시작하면 그 알 권리는 또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런 형태의 강력범의 어떤 주변 생활 아니면은 범죄와 무관한 어떤 개인적인 습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 등을 보도하는 것이 또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고민들 많이 해가면서 열심히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한봉이었습니다.